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실전 연수 문제, 396페이지에 있는 실전 연수 문제 16번부터 풀어볼 거예요. 3월 달에 해당하는 문제들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16번 문제가 있는데, 이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장부 조회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그때 좀 풀어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부터 풀게요. 17번에 매출처 세천 상사에 대한 받으럼 34만 원을 당사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추심의뢰 하는 바 당일 추심료 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받으럼이 있잖아요. 차변에 있는 받으럼을 대변에 일단 빼야 되겠죠. 엄을 추심했으니까 은행한테 엄을 넘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변에 받으럼을 빼고 그 다음 돈을 받는데 돈을 받을 때는 뭘 띄고 받아요? 추심료를 띄고 받겠죠. 추심료는 계정 과목이 뭐다라고 했어요?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 만 원 띄고 당좌예금 통장에 33만 원이 들어왔겠죠. 자, 18번. 18번에 이것도 이제 장부 조회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18번은 좀 뺄게요. 빼는데 일단 붕괴는 이래요. 그 외상배금 잔액 전부를 결제하기 위하여 당사의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 대정의 약속어음을 배사하여 지급하였다. 외상배금을 빼요. 외상대금 갚을 때 지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넘긴 거죠. 지가 가지고 있는 어음은 차변에 받을 어음으로 되어 있었겠죠.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을 이렇게 대변에 빼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이 7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나중에 장부에서 조회를 해야지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구하는 건 아니고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19번. 주 빛나리 조명의 미지급금 300만 원을 거래처에서 제품 외상 판매 대금으로 받은 어음 34만 원으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미지급금이 있는데 미지급금은 대변에 있겠죠? 예, 갚아야 될 돈. 자, 이걸 갚았죠? 그럼 대변에 있는 미지급금을 차변에 빼요. 자, 돈을 주는데 돈으로 다 주지 않고 뭘로 했어요? 지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넘겼잖아요. 제품 외상 판매 대금으로 받은 어음 34만 원으로 결제하고 그럼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이 대변에 빠져야 되겠죠. 배서양도 빠지고 나머지는 뭘 발행했어요? 수표를 발행했죠.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어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예,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로 하면 되겠죠. 자, 20번. 주 대정에서 받은 받으럼 52만 원을 국민은행에서 할인하여 할인 이자와 미납된 정기예금 1회분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당좌입하였다. 이 어음을 할인한 거니까 대변에 일단 받으럼을 빼야 되겠죠. 어음의 할인은 어음을 판 거잖아요. 그럼 대변에 받으럼 52만 원을 빼요. 그럼 뭘 빼고 돈이 들어오겠어요? 할인료 빼고 돈이 들어오겠죠. 할인료는 계정 과목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된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 4,164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올 건데 통장에 돈 들어온 걸 봤더니 문제에서 당좌예금 통장에 일단 정기예금 통장에 10만 원이 들어온다라고 돼 있죠. 정기예금 1회분을 납입했으니까 정기예금 통장에 돈이 10만 원이 들어올 거고 나머지 돈은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당좌예금. 자, 21번. 주 대정으로부터 받은 받으럼 100만 원을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은 당좌예금에 입금하였다. 그럼 차변에 있는 받으럼을 대변에 빼야 되겠죠. 어음을 할인한 거니까. 그럼 대변에 받으럼 100만 원을 빼요. 자, 근데 뭘 빼고 돈이 들어와요? 할인료를 띄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할인료는 계정 과목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되겠고 지금 어음 금액이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짜리잖아요. 얘를 몇 퍼센트를 할인했어요? 9%로 깎았죠. 예, 그래서 연 할인율이 9%가 돼요. 근데 이건 연으로 따지는 거니까 1할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할 계산을 하면은 365분에 며칠 분이에요? 50일분이 할인료죠. 그래서 365분에 50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12328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할인료는 이자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자율이 지금 9%이고 이건 연 이율이니까 1할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365분에 만기일까지 기간이 50일이니까 365분에 50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금액이 12328이 되는 거예요. 할인료는 계정 과목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고 그 나머지 금액이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죠. 22번. 정기의 제품을 매출하고 주 대정으로부터 수취한 어음 1,154만 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국민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럼 차변에 있는 받으럼이 부도가 된 거잖아요. 부도가 났으면은 그 계정 과목을 뭘로 바꿔야 돼요? 부도, 어음과 수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바꾸는 거예요. 어음이 묻어났다는 거를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을 대변에 빼면 된다라는 거. 자, 23번. 본사 총무과 박영길 대리의 결혼 소유 자금을 1개월간 대여하기로 하고 현금 500만 원을 박영길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럼 대변에 현금 500이 빠지겠죠. 빌려준 돈인데 주주나 임원, 종업원한테 빌려준 돈을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고 했었죠. 자, 24번. 보람전자의 단기 대여금 60만 원과 이자 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그럼 빌려준 돈이 60만 원 있었잖아요. 그 돈 받은 거니까 대변에 단기 대여금 빼고 그 다음에 이자도 함께 들어왔다잖아요. 그럼 이자는 이자 수익. 그래서 빌려준 돈 60만 원하고 이자 수익 만 원 해서 차변에 현금이 61만 원 들어오는 걸로 분개하면 되겠죠. 자, 25번. 보람전자의 300만 원을 1개월간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3만 원을 공제한 297만 원을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계좌이체하였다. 빌려준 돈이 300이잖아요. 1개월간 빌려줬으니까 단기겠죠. 단기 대여금 300. 자, 300을 빌려주는데 빌려줄 때 뭘 바로 받았대요? 선이자 3만 원을 공제했다잖아요. 그럼 빌려준 돈은 300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대여금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차변에 단기 대여금이 300이 있었던 거예요. 단기 대여금 300이 있었는데 빌려준과 동시에 대변에 보통예금 300 빌려준과 동시에 뭘 받은 거냐면요. 이자를 받은 거예요. 차변에 보통예금 30 대변에 이자 수익 30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빌려준과 동시에 이자를 받은 거라고 하면은 300을 빌려주고 바로 이자 30을 받은 거잖아요. 이 두 개의 분계를 합해버리면은 차변의 단기 대여금 300, 보통예금 통장에서는 300에 30을 뺀 297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은 거래처인 세천상사에 1년 이내 해소 목적으로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8,505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1,495만 원은 세천상사에 대한 외상배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1억 원을 빌려준 건데 단기로 빌려준 거죠? 그럼 차변의 단기 대여금이에요. 자, 근데 빌려줄 때 외상대금 받을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받을 외상대금이 1,495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뭘로 전환했대요? 대여금으로 전환했으니까 외상매출금 1,495만 원을 빼면서 단기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8,505만 원이 보통예금에서 나간 걸로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 27번. 임차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200만 원을 소궁백화점에 자기합수표로 지급하였다. 자기합수표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일 거고 계약금을 지급한 거는 무조건 계정 과목이 뭐라고 했어요? 계약금 준 거는 선급금이겠죠?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200, 대변에 현금 200이고 28번에 주 개성상의 원재료를 3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럼 분개할 필요가 없고 계약금 2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럼 근데 계약금 2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잖아요. 그럼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얼마가 빠져나가요? 20만 원이 빠져나갈 거고 계약금 준 거는 계정 과목이 뭐가 돼요? 선급금 2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페이지 29번 문제. 주 개성상에서 매입하기로 한 원재료를 인도받고 선급한 20만 원을 제외한 잔액 2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원재료가 얼마가 들어왔어요? 300이 들어온 거죠. 옛날에 계약금 지급한 게 20이 있었으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얼마만 주면 돼요? 280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임시적으로 선급금이라고 잡아놨다가 실제로 이 자리에 물건을 샀으면 원재료였겠죠? 근데 실제로 물건을 산 게 아니라 계약금만 준 상대였기 때문에 원재료로 잡아놨다가 실제로 물건 들어오면 얘 빼면서 원재료로 대체 나머지 준 돈도 원재료 이렇게 분개되겠죠? 자, 30번. 영업사원 연남길에게 지급한 50만 원의 출장비를 아래와 같이 정산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해소하였다. 출장비 줬을 때 가지급금이었겠죠. 그럼 차변에 가지급금 50만 원이 있었어요. 자, 근데 사원이 복귀했죠. 복귀했으면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을 대변에 빼고 자, 쓴 걸 봤더니 뭘로 썼대요? 출장비로 썼다죠. 출장비로 쓴 거는 계정 과목이 뭐가 돼요? 여비교통비죠. 그럼 차변에 여비교통비 45만 원. 나머지는 뭘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자, 31번. 영업사원 박영길이 인출해간 50만 원의 가지급금 중에서 35만 원은 출장비였음에 확인되었고 10만 원은 다시 현금으로 반환되었고 나머지 잔액은 원인 불명으로 잡손 실처리하였다. 가지급금이 50만 원 있었죠.
그래서 그 원인을 밝혔어요. 그럼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 50만 원을 대변에 떨어요. 자, 떨고 차변의 원인이 뭐였냐? 출장비가 35만 원, 계정 과목이 여비교통비겠죠? 여비교통비 35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은 뭘로 받았대요? 현금. 나머지는 원인 불명으로 뭘로 처리했대요? 잡손실 5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인데 요건 칠판을 좀 지우고 풀게요. 자, 그 다음에 32번 그 3월에 선지급한 생산직 사원에 대한 출장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장비 명세서를 받았다. 초과된 출장비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계정 과목이 뭘로 회계 처리했대요? 전도금으로 회계 처리했다죠. 그러면 가지급금하고 전도금은 거의 같은 계정 과목인데 우리가 실무상 가지급금보다는 전도금을 더 많이 써요. 실무상 가지급금은 보통 어떤 경우에 쓰냐면요. 그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업무와 무관하게 빼갔을 때 그때 가지급금을 많이 쓰지. 그 회계 그 실무 가가지고 가지급금을 뭐 사원이 출장 갔을 때 쓴다.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원이 출장 갔을 때에는 보통 실무에서는 계정 과목을 가지급금이 아니 뭘로 쓰냐면요 전도금으로 써요. 전도금. 근데 시험에서는 가지급금이 그 출장 갔을 때 계정 과목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지급금하고 전도금은 같은 계정 과목이다. 시험에서는 뭘로 하라고 주면은 그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도금으로 하라고 돼 있죠. 그럼 차변에 전도금 얼마가 돼 있어요? 50만 원. 예, 사원이 복귀해서 전도금 50 쓴 거에 대한 내용을 밝혔죠. 어디에 썼냐 봤더니 교통비, 숙박비, 식대, 입장료. 그러면 16만 원, 12만 원, 21만 원, 7만 원. 이거 다 더한 금액이 여비교통비가 되겠죠. 여비교통비가 얼마가 되냐면요. 38만 원 더하기 28만 원 하면 56만 원 썼네요. 맞나? 28, 38. 28 더하기 38 하면 얼마예요? 28 더하기 38 하면 66만 원 아닌가? (16만원) 16만원 그 다음에 12만원 21만원 7만원 56만원이네. 네. 여비교통비로 56만원 썼네요. 그래서 차변에 여비교통비 56만원이고 더 쓴 돈은 회사에서 직원한테 줘야 되겠죠. 어떤 통장에서 지급해서 줬대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라고 돼 있죠. 대변에 보통예금 6만원. 자, 그다음 33번 가지급금 계정의 잔액 80만원은 거래처 진위 상사에 2017년 7월 28일까지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한 것이다. 가지급금 8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밝혔죠. 그럼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을 대변에 빼요. 그래서 문제에서 가지급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가지급금을 빼면 돼요. 가지급금이 얼마였느냐? 80만원. 자, 원인이 뭐였대요? 빌려주고 받을 돈 대여금이었다잖아요. 근데 그 2017년 7월 28일까지니까 1년 이내에 대여한 거니까 단기 대여금이겠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대여금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자, 34번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5만 원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 어디가 더 많대요? 장부가 더 많다죠. 아니,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 시제가 더 많다죠. 그럼 시제가 더 많으니까 차변에 현금을 더 늘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부상에 있는 현금보다 지금 현재 잔고가 더 많잖아요. 차변에 현금을 늘려줘요. 자, 차변에 현금 5만 원. 이 늘어난 거에 대한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계정과목 뭘로 써야 돼요? 현금, 과부족 5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자, 35번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10만 원 더 적은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 차변에 있는 현금이 그 장부 잔액이잖아요. 근데 실제 현금 잔고가 10만 원 더 적다죠. 그럼 대변에 현금을 10만 원 빼야 돼요. 더 적으니까 대변에 현금 10만 원을 빼야 되겠고. 자, 원인을 모르니까 차변에 계정 과목 뭘로 써야 돼요? 현금, 과부족 1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현금 잔고가 10만 원 더 적잖아요.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 시제가 더 적으니까 차변에 있는 현금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대변에 빼야 되겠죠. 빼고 원인을 모르니까 현금 가보죠. 자, 그다음 36번은 그 선납세금에 대한 문제인데 보통예금 계좌에서 3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그럼 대변의 이자 수익 30만 원이겠네요. 대변의 이자 수익 30만 원. 자, 이자 수익이 30인데 그 다 들어오지 않았죠? 보통예금 통장에. 뭘 빼고 들어온대요? 법인세 떼고 들어온다죠. 그럼 법인세가 얼마예요? 30만 원 곱하기 14% 하면은 42,000원이에요. 42,000원인데 이렇게 기중에 띄인 법인세를 뭐라고 했어요? 원래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번 돈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법인세를 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얘는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법인세를 낸 게 아니라 기중에 법인세가 띄인 거잖아요. 기중에 띄인 법인세를 뭐라고 하냐면요. 선납세금이다라고 합니다. 예, 선납세금 42,000원이고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죠.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25만 8천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30이죠. 예, 30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금 42,000원 띄었잖아요. 기중에 띄인 법인세를 우리가 선납세금이다라고 해요. 참고로 이 선납세금은 자산이에요. 왜 자산이냐면요. 법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미리 42,000원 법인세 냈죠. 그럼 3월 달에 법인세액이 나올 건데 법인세액이 1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내요. 42,000원을 뺀 5만 8천원만 내면 돼요. 5만 8천원만 내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띈 법인세는 나중에 법인세를 더 적게 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는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차변에 온다라는 거. 자, 그다음 37번. 기업은행에 예입한 정기예금이 금일로 만기가 되어 다음과 같이 해약하고 해약 금액은 모두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럼 정기예금이 5천만 원 있죠? 그럼 차변에 정기예금 5천. 얘를 해약해서 대변에 정기예금 5천이 빠지겠죠? 해약해서 어느 통장에 넣었대요?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죠. 자, 그럼 차변에 당좌예금 5천이에요. 자, 당좌예금 통장에 5천이 들어오는데 모두 함께 들어왔대요. 이자죠. 이자가 얼마예요? 400이죠.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 400이 돼요. 5,400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5,400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금을 얼마 띄고 들어왔대요? 법인세 원천 징수액이 61만 6천 원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기중에 띄인 법인세를 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예, 선납세금이다라고 썼죠. 선납세금 61만 6천 원. 이렇게 되겠죠. 이거 뺀 금액이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예, 거기 나와 있죠. 차감 지급액이 53384,000 384,000원이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기예금 통장에 있는 돈이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고, 그 다음 이자 400도 함께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세금 얼마 띄고 들어왔어요? 61만 6천 원 띄고 들어왔는데, 기중에 띄인 법인세를 선납세금이다라고 합니다. 자, 38번.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중간해납세액 2,4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럼 대변에 현금 2,400만 원이 나가요. 대변에 현금 2,400이 나가고 기중에 띄인 법인세,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중에 띄인 법인세를 선납세금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차변에 선납세금 2,4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8번까지 해서 우리 기타의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게 앞에 매출 채권, 그 다음에 그 기타의 당좌자산 그까지 배웠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봤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